그 다음에 이제 명나라가 남경에 뭐 수도를 했다가 뭐 북경으로 수도를 천도했다는데 그 자금성에 대해서 과연 자금성이 명나라의 수도가 될 수가 있는지 자금성을 보겠습니다. 이거 자금성이 이게 자금성의 옛날 사진이에요. 옛날 사진. 이거 지금 사진이 아닙니다. 옛날 사진에는 이 성벽에 이렇게 치성이 있어요. 치성 이렇게 중간에 이게 치성 또는 치첩이라 그러는데 치성이 있어가지고 적군들이 이 성을 침투할 때 이 사방에서 공격을 하면은 유리하게 적을 살해할 수 있죠. 이렇게 생긴 형식의 성이 고구려 성들이 보통 치첩이나 치성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성은 거의 고구려 성인데 요즘에 있는 그 자금성은 그 고구려 흔적을 다 지우려고 그런지 몰라도 이 치성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여기를 다시 공사를 해가지고 일자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자금성은 일자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금성에는 보화전이라고 하는데 황제를 뜻하는 닷집이 없습니다. 닷집. 자, 이게 자금성의 보화전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궁전을 보면은 이 내부에 보면 닷집이 있는데 조선시대 때 왕궁들 보면은 닷집이 없어요. 이상하게. 그 닷집이 없다고 그러면은 그 성이 제후국 그 왕궁 아니면은 왕궁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 닷집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닷집은 시옷자 받침도 되고 디귿자 받침도 의미가 돼요. 자, 닷집은 사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궁궐 안에 옥자 위, 법당 위에 불자 위에 만들어 다는 집 모형 이렇게 나오고요. 법당에 부처를 모신 자리 위에 장식으로 만들어 다는 집의 모형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왕이나 어떤 황제나 어떤 법당에 그 모형을 설치하는 건데 그 자금성에는 닷집이 없어요. 그냥 왕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나도니까 중국에서 최근에 또 닷집을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도 나더라요. 참 놀라운 말입니다, 이거. 자, 다음이요. 그 다음에 자금성의 세 번째 비밀입니다. 이거는 제가 주장하고 제가 확인한 내용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자금성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궁이 놀랍고 멋지고 큼직합니다. 그래서 만져보기도 했는데 자금성의 그 건물이 그 기둥 있잖아요. 기둥이 나무가 아니에요. 나무로 된 게 아니고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딱딱해요. 이게 손으로 치면은 아파요. 이게 돌처럼 돼가지고. 근데 이 동양의 그 건축물 보면은 보통 목조 건물이 많습니다. 그 목조 건물이 옛날서부터 있었고 콘크리트 건물은 20세기 후반 돼야 20세기 초반부터 해가지고 돼야 그 콘크리트 건물이 나오는데 어떻게 명나라 그 황궁을 짓는데 목조 건물을 안 짓고 콘크리트 건물을 지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 역사를 한번 봤습니다. 자, 콘크리트 역사를 보겠습니다. 콘크리트 역사는 1920년대 이후에 나타납니다. 결국 콘크리트는 1920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대량 생산됐다고 그래요. 서구에서는 목조나 석조 대신 콘크리트가 철근을 넣어서 만든 철근 콘크리트를 건물을 정식으로 짓기 시작한 것은 20세기가 훨씬 넘었을 때의 일이다. 아시아에서는 그래서 콘크리트 역사는 20세기 넘었다고 보는데요. 이거는 어느 책에 나오냐면은 고등학교 역사부도에 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금성의 그 콘크리트 기둥은 20세기 이후의 작품이 아닌가. 그런데 자금성은 지금 있는 역사에서 보면은 뭐 명나라 3대 왕 때 뭐 그걸 옮겼을 때 것이고 그런데 그 건물은 청나라 때 지은 거냐고 하면 또 말이 안 되죠. 이상한 건물입니다. 자, 다음이요. 그 다음에 1900년은 청나라에서도 아직 망하지 않은 시대죠. 청나라는 언제 망했습니까? 1912년에 망했죠. 그럼 한창 그 청나라에서 굉장히 혈기왕성한 그런 시기인데 이 청나라의 어떤 그 왕국이라는 곳에 풀이 이렇게 많습니다. 풀이. 자금성에. 이 말이 되지 않죠. 풀이 많다는 거는 사람의 산 흔적이 없다는 얘기죠. 그냥 가설로 이렇게 진 건물이라고 봅니다. 이 풀이만, 이런 사진이 무지 많습니다. 그리고 자금성 부분인데 이렇게 막 지붕이 막 날아가고 없어요. 뭔가 전쟁이 굉장히 그 크게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뭐 서구 세력들이 그 북경에 와가지고 그 포화를 이렇게 터뜨린 것 같습니다. 알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파괴가 됐죠, 심하게. 여기까지 보면은 자금성으로 볼 때는 참
이상하게 명나라 청나라의 흔적이 참 보이지도 않고 그 왕궁이라고 의미도 없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뭐 사람이 산 흔적도 없고 이게 바로 그 자금성입니다. 그 자금성 자체도 이 발해 있을 때 보면은 자금성이라는 그 발해 그 성 이름도 있어요. 그리고 발해의 위치가 이 자금성 주변에도 발해라는 지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발해 옛날에 궁성의 일종이 아니었나 우리가 그렇게 보고요. 그 자금성이 또 고구려 시대 때 그 궁궐이어서 저게 치첩이 있는 그런 고구려 성이 있지 않았나. 그 고구려 성이고 발해 성이었는데 후반에 그거를 개조시켜서 명나라 청나라의 성으로 한 거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자, 그 다음에 명나라 청나라 때에는 왕조실록이 없다 그래요. 이 말은 그 역사의 반역저자 박인수 선생님이 쓰신 글에 나옵니다. 지금의 중국 역사에는 명사, 청사가 존재하는데 그들에게 왕조실록은 따로 없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렇다. 명과 청은 황제의 나라 중국이 아니라는 의미다. 이분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명황제의 연대와 조선 임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조선이 있고 명이 있습니다. 그거를 연대별로 쭉 비교해 봤더니 거의 연대가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면서 이런 얼기설기로 조금 이렇게 다르게 해놨어요. 뭔가. 그러니까 연대는 대수는 딱 맞는데 거기에 그 왕의 그런 이런 시기는 조금씩 바뀌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볼 때도 이게 뭔가 이상하다. 어떻게 이게 비슷비슷해가지고 이 연대가 받나 이렇게 의심할 수가 있죠. 다음이요. 요거는 이제 제가 만든 표인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명의 후반기하고 그다음에 청나라가 시작됩니다. 청나라. 명나라하고 청나라가 시작됐는데 명나라 끝날 시점에 뭔가 이상해요. 명나라하고 청나라하고 어떤 교대를 해가지고 뭔가 짜맞춘 듯한 느낌이 들어요. 딱 보니까. 자, 명나라가 끝날 때쯤 저기 마지막 그 황제의 두 번째 황제가 천자로 시작합니다. 천계제라고 그러는데 천계제. 근데 청나라에도 천자로 시작해요. 천명제라고 그래요. 그것이 이제 청나라의 시조라고 해서 태조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명나라에서 마지막 황제는 숭정제라고 나와요. 숭정제인데 청나라 두 번째 황제가 숭덕제라고 나와요. 같은 숭자죠. 뭔가 두 개의 그 시대에는 같은 이름을 이렇게 명시를 해요. 명시를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각자의 그런 그 이름을 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명나라하고 청나라하고 이게 변하는 시기에 마지막 명나라 황제의 연대하고 청나라의 두 번째 황제의 연대가 똑같습니다. 1627년부터 1644년, 1627년부터 1644년 똑같죠? 이거는요, 누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내용이에요. 뭔가 명나라하고 청나라하고 이렇게 맞춰서 조선의 이런 황제의 이름을 짜맞춰서 이쪽 걸로 만들려는 그런 느낌이 볼 수가 있어요. 느낌을. 똑같으면서 요 기점을 해가지고 완전히 명나라, 청나라가 분리가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만 놀란 게 아니고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부터 해가지고 청나라가 마지막 명나라의 황제 숭정제 이후부터 시작된 그죠? 숭정제부터 해가지고 순치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대수를 딱 보면은 10대가 나오는데 그게 조선의 마지막 황제 순종하고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하고 그 다음에 조선시대 마지막 황제하고 그 황제 그 명수가 딱 맞아 떨어지고 그 연대가 딱 맞아 이게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떤 게 생각이 나냐면은 이 조선의 그런 황제를 명나라, 청나라 이렇게 나눠서 뭔가 이렇게 만들면서 여기 그 명나라의 연호도 다 이렇게 갖다 붙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가요. 근데 이 조선 그러니까 명나라, 청나라의 이 황제 그 연호도 몇 개 정도를 이렇게 파악하다 보면요. 조선의 그 연호하고 일치되는 것도 몇 개가 있어요. 이렇게 보다 보면. 그러다 보면은 이것이 사실로 조금씩 드러납니다. 지금은 연구 과정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거다 저거다 할 수 없지만은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이런 놀라운 사실들이 숨어져 있어요. 이상과 같이 명나라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 명나라는 여기 여러 가지 볼 때 뭔가 의심적인 게 많고 나라라는 그런 의미도 없고 뭔가 좀 허구스럽고 그렇다. 과연 명나라라는 거는 조선의 그 큰 나라가 중국에 있다 보니까 없던 나라인데 조선을 한반도로 옮기다 보니까 그 비운 그 조선의 나라를 명나라로 바뀌면서 뭔가 크게 확대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